물리학 2도 만들다 보니 벌써 네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네요. 네 번째 강의는 원운동에 대한 단원이고요. 이거는 물리학 1에서 하던 직선 상태의 운동과는 완전 다른 이제 물리학 2에서 처음 소개되는 파트예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어 속도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속도를 쓸 거지만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지점에서 특정 방향성을 갖는 빠르기를 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이후에 실시간적으로 홀을 따라 도는 이런 궤적을 따라 이동을 한다. 이게 위의 속도다. 라고 한다면 이 홀을 따라 도는 회전 속도, 그러니까 속도 안에 다른 변형을 줘가지고 회전하는 각도에 따른 빠르기를 표현하는 다른 개념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길 거냐? 자, 원운동 그냥 가볍게 반듯한 원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이제 이렇게 십자로 잘랐을 때 물체가 여기 있다가 원 궤도를 타고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지금 처음에 물체가 바라보던 방향은 이쪽이었을 거예요. 이쪽이 V, 이쪽도 이게 V.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가정이 될 거냐? 지금은 거리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에 90도의 각도를 갖는 호의 길이를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속력이라고 해야겠죠. 거리니까. 속력 같은 경우에는 t초 동안에 L을 간 이 전체적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라면 t초 동안 호의 길이 L을 간 이 시간당 길이에 대한 비율을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원운동의 표현에 어떤 뭐랄까 좀 더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을 위해서 각속도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각속도라 하면 어떤 개념이냐? 물체가 여기에서 이만큼 진행했다고 했을 때 출발점으로부터 이동한, 회전한 각도 세타가 생기겠죠. 자, 이름 그대로예요. 각에 대한 속도예요. 그래서 초당 얼만큼의 각도가 회전했는지에 대한 시간분의 회전 각도에 대한 값이고요. 자, 약간의 주의사항이 생깁니다. 자, 얘를 기호화시키면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세타 값이 라디안 값으로 대입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라디안이라는 걸 이제 뭐랄까 정확히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라디안은 도 단위에서 이제 뭐랄까 일반적인 수체계와 연산을 위해서 환산된 각도 단위예요. 도는 예를 들어 1 더하기 30도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숫자 1과 30도는 다른 수체계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도 단위의 각도가 있을 때 여기에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역시나 각도 단위지만 라디안 단위의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제 예를 들어 180도 우리가 자주 쓰는 180도, 360도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얘가 파이로, 얘가 2파이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각속도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루는 게 등속 원운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한다는 건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되는 고정값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시간, 고정된 반복 운동 시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주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주기를 상징하는 기호는 대문자 t를 쓸 거고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돌 거니까 한 바퀴라는 건 360도고 한 바퀴 도는 각도를 주기로 나눠주면 오메가가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현재 쓰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가 실시간적으로 저 가속하는 원에 대한 각가속도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건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만 따진다면 이렇게 각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자, 하나 더 첨가해서 우리가 이 주기라는 걸 역수취하면 주기분의 1을 취하면 그게 뭐였어요? F라고 하는 진동수였죠. 자, 진동수는 단어적인 정의가 1초당 진동 횟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1초에 몇 바퀴 도냐 이런 걸 수치화시킨 값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이라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는 이 각속도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 가속도 개념을 원운동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물리원에서 풀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등속 원운동을 물리원에서 어떻게 낚시를 많이 했냐면 얘가 등속 운동이다 또는 등가속 운동이다 또는 가속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키는데 자, 일단 제목이 등속 운동이라서 등속 운동이냐라고 한다면 대개 이 등속 운동이라는 게 직선 운동, 방향이 안 바뀌는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값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때문에?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향성이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가속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근거로 등가속이라고 하는 거냐면 F는 ma라는 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의 조건이 구심력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것 때문에 F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값이니까 A도 고정값이니까 등가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F값 고정돼 있고 A도 고정값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가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는 원운동에서 수치는 그대로지만 방향이 바뀌는 건 수치 안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방향성이 바뀌면서 크기가 있는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속 운동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물리원에서부터 쓰곤 이제 앞에서 이제 포물선 운동에서 쓰던 모든 가속도는 선가속도라고 할까요? 직선상의 빠르기의 변화를 표현하는 X축, Y축 이런 어쨌든 선상의 가속도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운동에 따른 이제 구심가속도로 바꿀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있었죠. 순간 가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평균값이 델타 t가 0에 수렴하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를 볼 거냐? 아까 했던 이 지금 여기 초기 상태랑 여기까지 시간 이동 t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속도,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벡터를 떼어서 합성해 보면 이게 초기값 V지만 개념상 V0 그다음에 요게 크기 똑같나요? 살짝 짧아야겠네요. 요게 V이면서 나중 속도 V의 개념을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이 델타 V는 V-V0잖아요. 벡터의 뺄셈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V가 표현된다면 V0에서 V 쪽으로 머리에서 머리를 이어주는 이 값이 델타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직이니까 뭐 루트 2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회전한 각도에 대한 세타가 들어갈 거예요. 자,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물체를 많이 이동시킨 거고 우리는 시간을 0에 수렴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0에 수렴한다는 건 여기에는 세타 각도가 점점 짧아지다가 붙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삼각형, 지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인데 삼각형과 부채꼴의 모양 차이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델타 V에 있는 변을 지금 호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력에 해당되는 이 두 성분은 반지름이 되는 거고 원의 반지름 성분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가 돼서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우리가 지금 라디안 값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정할 수 있냐? L은 R 세타다. 얘가 라디안. 자, 이런 공식을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위에 있는 관계에다가 씌우면 자, 여기 있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델타 V는 자, R 세타가 반지름 V에 대해서 델타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위에다가 치환을 시켜줄 겁니다. 이거 혹시 이해 가셨죠? 반지름 V, 지금 노란색 화살표 크기 V, 그리고 뒤에 세타, 변화량.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호의 길이도 변한다. 이해가 안 되면 한글로 조금만 더 추가해 줄게요. 얘를 호의 크기로 본 거고요. 호의 크기가 변하려면 각도가 변해야 되니까요.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V는 반지름.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위에 있는 식 치환.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 델타 세타가 됐어요.
자, 수학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수 취급이 되는 값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값, 리미트와 데이터 T분의 데이터 세타가 뭘로 바뀔 거냐? V에 대해서 오메가 값으로 바뀔 거예요. 자, 해서 속력과 속도죠. 정확히 하자면 속도와 각 속도에 대한 곱이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를 표현하는 식이 된 거죠. 직선상 회전, 이 두 값의 곱이.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최종 이제 유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물론 다른 형태도 번거롭지만. 자, 그래서 무슨 식을 쓸 거냐면 다시 원의 형태에 따른 관계식을 하나 가져올 건데 뭐가 있냐? 호의 길이 L은 전체적으로 반지름 곱하기 데이터 세타가 되겠죠. 자, 이게 처음 했던 이 부채꼴 관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양변 t로 걸린 시간 t로 나눠주면 t분의 L 같은 경우 R의 t분의 데이터 세타. 물론 여기도 데이터가 붙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 t 동안 호의 길이 변화와 이 각도 변화는 반지름 R을 개수로 이제 곱해주면 항등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V는 R 오메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해서 밑에 있는 이 식을 변형시키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구심 가속도의 공식 형태는 얘가 R분의 V제곱, 지금 오메가를 치환한 거죠.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해서 이런 형태까지 이제 유도해 볼 수 있다. 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 애초에 각속도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데 주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물론 유도 과정을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 유도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개념상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거지 문제 푸는 데는 이렇게 유도 과정이 활용되는 경우는 없고요. 최종 결과식인 이 구심 가속도 형태만 암기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표기는 똑같아요. 일반적인 선가속도나 지금 한 구심가속도나 똑같이 A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잠깐 지워서 이걸 이용한, 자,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뉴턴 2법칙은 F는 ma의 A가 결정된 거고요. 그때 F는 구심력이 되겠죠. 그 구심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앞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F는 ma, 이게 원운동에 맞추면 F가 구심력. 자, 그래서 ma에다가 a를 치환해 주면 r분의 mv 제곱이라는 형태를 쓰기도 할 거고요.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형태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어떤 게 제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교과서상 밑에 이제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게 뭘 거냐면, 그럼 이 구심력 역할하는 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중력이 있죠. 자, 중력 같은 경우에 지구를 기준으로 달이 묶여 있는 거나 또는 태양을 기준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거나 이런 구심력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는 전기력.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보면 전자가 원자 핵에 묶여 있는 이유는 전기력에 의해서 도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원도는 이제 아까 저 증명할 때 썼던 원운동하는 진자운동? 진자라기보다는 원뿔 진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이 중력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F는 ma랑 똑같아요. R자임은 ma다.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중력 같은 경우에 좀 상위 버전으로 가면 만유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구체적인 힘이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mv제곱. 자,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아, R은 똑같으니까 얘도 대문자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이 정리가 되겠어요? 반지름 하나 날라가고 물체 질량 날라가고 그러면 V는 루트 R분의 GM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게 되게 뭐 제1 우주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우리 지구 주변에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값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유도가 되는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를 한다든지 또는 종종 나오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트랙이에요. 자, 지금 삼각형만 걸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이게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위에 이쪽에 한 사진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에 자동차가 자, 빗면을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트랙, 뭐 원형 트랙이죠. 여기를 따라서 도는 건데 그러면 얘가 당연히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미끄러지려고 하겠죠. 근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중력, 이 빗면의 축에 맞춰서 벡터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일단 가만히 냅둘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수직항력을 보면 이쪽 방향. 수직항력. 자,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기울어져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호를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레이싱 경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자동차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빗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는 수직항력을 일반적인 좌표축에다가 벡터 분해를 좀 해보면 자, 빗면에 기울기가 있겠죠. 세타가 있을 거고요. 이 세타는 어디랑 똑같겠어요? 지금 당연히 여기의 각도도 세타 억각으로 똑같을 건데 이게 나머지 여기도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를 연결해서 벡터 분해를 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n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가 n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는 거죠. 보이나요? 자, 지금 보면 이 수직항력이 중력 때문에 이제 생길 건데 코사인 세타 값이랑 mg랑 같은 축상에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상쇄가 돼야 이 물체는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이 원점상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 그러면 n이 뭐가 돼요? n은 코사인 분의 mg가 되잖아요. 자, 이거를 여기에 있는 전체적 원운동으로 보면 지금 이 n 사인 세타가 원의 빗면을 따라 도는 원의 구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치환시켜주면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뭐가 돼요? mg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많이 쓰일 겁니다. 자, 뭐 진자 아까 했던 이 원뿔 진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빗면을 도는 문제 아니면 뭐 또 가정하자면 그런 기출 문제도 있는데 이런 항아리의 공이 이 홀을 타고 그러니까 안쪽 면을 타고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구심력은 다 이런 식으로 mg 탄젠트 세타로 표기를 할 거예요. 구심력. 그러면 이건 구심력이 결국 r분의 mv 제곱이나 아니면 mr 오메가 제곱이나 이런 형태의 값을 충족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해서 이런 뭐 예시적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정도 다뤄본 뒤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론을 공부를 해보기를 이제 진행을 해보기를 추천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봅시다.